오늘은 구입하면 안 되는 일본의 부동산 서브리스와 원룸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일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엔 만실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세입자가 나가버렸다. 분명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매달 적자만 쌓인다 같은 부동산 투자 관련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토군교의 한 아파트에서는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를 맡은 담당자는 1에서 2달에 한 번 정도 건물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데 우연히 마주친 세입자가 어차피 못 내쫓을 거 아니냐며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월세 체납은 부동산 투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증인이나 보증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방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회사 가입이 어려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내쫓으려 해도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서브리스 계약 문제입니다. 흔히 악마의 계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8세 오오마에 씨도 이 서브리스 계약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가 방송국에 입사한 지 1년차 되던 해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꿈같은 수익 시뮬레이션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설마 이게 진짜일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제시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3,600만엔짜리 원룸 아파트 2채를 대출로 구매하라는 것이었죠. 한 채당 매달 내야 할 대출 상환금은 약 95,000엔인데 월세 수입이 10만엔 정도 들어오니 매달 약 5,000엔이 수익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와우, 매달 플러스네? 하고 생각했지만 물론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측은 가장 큰 위험은 공실, 즉 방이 비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없으면 계획은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서브리스 계약이었습니다. 서브리스 계약이란 집주인이 구매한 부동산의 임대를 부동산 회사가 책임지고 보증해주는 계약입니다. 보통 월세 전액이 아니라 80%에서 90% 정도를 보증해주지만 오오마에 씨는 이 계약을 맺으면 공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계기는 영업사원의 끈질긴 설득과 감성적인 말이었습니다. 10번 넘게 찾아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오오마에 씨 인생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감동받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처음 들었던 꿈같은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오오마에 씨의 신용도로는 대출금리가 약 2%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브리스 수수료, 세금, 수리비 등 사전에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매달 그의 손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만엔 정도였습니다. 현재 오오마에 씨는 이 아파트들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팔기 어려울까요? 서브리스 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리스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가 올라 월세가 올라도 오오마에 씨가 받는 돈은 처음 계약했을 때 정해진 금액, 원래 월세의 80에서 90% 그대로입니다. 즉 주변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그의 아파트 가치는 오르지 않는 셈이죠. 이것이 매각 시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지금 팔면 약 1,000만엔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묘고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고 해도 원룸 아파트 가격이 3,600만엔인 것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오오마에 씨는 대출금리가 2%로 오른다는 것을 계약 전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다니던 회사 월급이 높으니 그 정도 손실은 절세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2%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신용도가 오르면 은행을 바꿔 1.4% 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브리스 계약 자체는 집주인의 공실 위험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는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벽지를 새로 하거나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수리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대규모 수선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대출 상환금과 서브리스로 받는 월세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면 나중에 수리비는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결국 자기 돈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둘째, 서브리스 회사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건물이 낡았거나 주변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는 이유로 보증하는 월세 금액을 깎자고 요구, 임대료 감액 협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줄어들면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고 생활은 점점 더 압박받게 됩니다. 셋째,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해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브리스 회사가 세입자 보호 관련 법규 등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오마에 씨의 경우처럼 월세가 올라도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내려갈 때는 어김없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깎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현재 고정 수입 없이 매달 6만 엔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헐값에 집을 팔고 남은 빚을 평생 갚아나가거나 파산 신청 후 약 6년간 신용회복을 기다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서브리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월세 체납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건물 관리자는 보증회사 가입을 거부한 세입자에게 6개월 치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입주시켰는데 7개월째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보증회사가 있었다면 월세 보장은 물론 소송 절차까지 대신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변호사 비용, 착수금 약 10만 엔, 성공보수 수십만 엔 등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해당 건물이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낡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웠기에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국 그 위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 믿지 마십시오. 월세 수입과 대출 상환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리비, 세금,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서브리스 계약은 그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세입자를 받을 때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영업사원의 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원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